야마오카 스와치의 대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대 때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야마오카 스와치의 대망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접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되게 힘겹게 살았던 친구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정말 좋아하고 오랫동안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모르게 이 책을 저의 그냥 인생 필독서처럼 인생의 책처럼 항상 곁에 두고 읽는 책입니다. 20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 에도 막부를 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볼모로 이제 살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다 노부가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아케치 미즈히데나 여러 일본의 그 무장들과 싸우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인생 일대기를 이제 담은 작품입니다. 물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모두가 이렇게 칭송할 만큼 장점만 가지고 있는 인물도 아니고 분명히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의 흠과 결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20권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거죠.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 서두르지 마라. 부자유를 일상사로 생각하면 그리 부족한 법은 없는 법. 마음에 욕망이 샘솟거든 공공할 때를 생각할지어다. 참고 견디면 무사장구의 근원이고 노여움은 적이라 생각하라. 이기는 법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르면 그 애가 몸에 미치는 법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나친 것보다 낫다. 이게 이 책 앞에 있는 그 이제 대표 글귀인데요. 저 글귀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되뇌이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야마오카 스와치의 대망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 모토를 참고 견디는 것, 무사장구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 책을 통해서 또 깨우친 바가 저에게는 중국의 역사에 이 마오쩌둥 다음에 덩쇼핑이라고 하죠. 덩쇼핑이라고 하는 인물의 또 인내심과 끈기로 또 이어지고 또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다산정약용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의 일대기를 또 읽으며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죠. 뭐 저에게 가장 깊은 감동과 가장 많은 교훈을 남겨준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그 주요 인물들 중에 각 대표되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권이기 때문에 단숨에 읽기는 어렵습니다. 읽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좀 긴 경우에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난세에 태어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우리는 인생에서는 매우 이제 불편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유롭고 떵떵거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고 가고 싶은 걸 가질 수 없고 이제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많은 이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지만 그 부족함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을 계속 부족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비록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 때에는 분명히 괜찮은 것들을 축적하고 또 다듬어서 나의 때부터 좀 괜찮아지게 만들고 나의 자식들, 나의 손녀 때는 좀 더 부유하게 부유 중산층이 되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자신의 때는 분명히 가진 것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때에 잘 축적하고 잘 다듬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에도막부의 시대를 열고 일본 전체를 부강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큰 이제 기틀을 마련했죠. 그처럼 이제 저는 저대로 저의 인생에서 저의 삶에서 저의 가족의 이제 이 구성 안에서 또 그러한 일가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야마오카 스와치의 대망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마음이 좀 더 굳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세금도 늘어나고 국민연금도 더 내야 되고 이래저래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서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이 불편한 현실일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불편하고 이 무지막지한 현실을 좀 잘 감내하려면 극단적인 소비 절약, 소비 축소, 저축, 절약 이런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연봉이 2억이고 3억이고 해도 악착같이 절약해서 저축하고
뭐 회식할 때 그냥 맥주병 하나 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떠들어대는 걸로 우리가 대체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휘황찬란하게 차려서 먹는 것보다 좀 적게 줄여서 먹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 들어가는 거, 차리는 것도 돈 들어가는 거, 최소한 적게 해서 좀 적게 해서 잘 차려 먹고 다 먹고 이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빼고 건실하게 간소하게 사는 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아마 받아들이고 살아야 삶이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계속해서 집을 사라고 계속 떠넘기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있죠. 대출금리 낮춰준다고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 해준다고 1% 2%대라고 얘기하며 계속 집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들려고 하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시기가 올 건데, 그게 저는 앞으로 2, 3년에서 4, 5년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이 무너지고 많이 몰락하고 전국에서 할인 분양이 아마 창궐할 것 같습니다. 집을 제발 사주기만 하면 애국자 신세, 애국자로 대우해준다고 얘기하고 분위기를 많이 몰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가격에 사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를 두고 보고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끼고 절약해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야죠. 그렇게 돈 모으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야마오카 사치의 대망에 나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신의 때를 살펴본다면 누구에게나 자기 나름의 길은,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좀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절약하고 아끼고 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속도도 좀 더 줄이고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주변 둘러보고 관찰하고 따져보고 판단은 제일 늦게, 아주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죠. 심사숙고하고 한 번, 두 번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답니다. 왜냐? 말이 잘 안 통하니까요.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성격 급하고 빨리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이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고, 이 엔돌핀, 이 뭡니까, 이 도파민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한다고 하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미루고 좀 더 연기하고 천천히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 시간을 길게 두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야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원하는 것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마오카 사치의 대망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